자, 10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치사 중에 방향의 전치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to, toward가 나와 있어요. to는 어떤 장소를 향하다라는 뜻이고 toward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된 장소를 얘기할 때는 to, 그리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toward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to the theater, toward south, toward downtown, 향해서 뭐뭐 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from to가 있어요. from to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이죠. from to. 자, 여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출발점 from, 끝점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to, out of. in과 out이 서로 반대되고 있죠. 그래서 into는 어디 안쪽으로 라는 뜻이고 out of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He ran into the building. 빌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When a sudden heavy snow occurred. 아주 갑작스러운 폭설이 일어났을 때 빌딩 안쪽으로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the fisherman tried to pull a boat out of the water by himself. 자, pull a boat, 보트를 끌어당겼어요. 피셔맨이 어부가 끌어당기려고 노력했는데 어디서부터? 물로부터 바깥으로, 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into와 out of의 개념입니다. 자, 6.3에 across가 나와 있어요. across는 전치사로서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운동성이 있는 동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가로질러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움직임이 없는 어떤 상태만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쓰일 때에는 맞은편에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 반대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문에서 is가 나와 있죠. 여기서 is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is를 보면 is는 잘 알다시피 상태를 나타내므로 북스토어가 있습니다.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어디에? a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is walking 하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것은 그 길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로만 차이가 있고 쓰임은 그 반대편에 건너편이라는 의미니까 같은 의미인데 운동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점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6.4의 along, 뭐뭇을 따라서 많이 쓰이죠. along the shore, 해변길을 따라서, along the trail, 산책로, 탐방로, 산책로를 따라서, along the street, 도로를 따라서, along the northern California coast, 북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어디를 따라서 쭉 같이 이어서 가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along이라는 개념이 쓰고요. 자, through와 past, 관통하거나 통과하여 또는 지나가거나 통과한다는 뜻과 매개체를 통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through예요. past는 장소나 위치를 지나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through와 past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활용이 다르게 되니까 관통하다. 그런데 past는 장소나 위치를 지나다라는 의미가 드는 거니까 그 의미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through the detector, 디텍터 하면 어떤 감지기죠. 감지기를 통과해서, 감지기를 지나쳐서 그 감지기 안을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through the city 했으니까 도시를 가로질러서 하게 되니까 도시를 관통해서 지나가다라는 의미예요. through the window, 창을 관통해서라는 의미가 되고, through a tunnel, 터널을 관통해서, past my bus stop, 내가 내려야 될 버스 정류장을 past, 지나쳤다. 어떤 장소를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through와 past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전치사편은 끝났는데, 전치사편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엑서사이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활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전치사에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넣고 어떤 특수한 전치사와 결합했을 때 의미를 갖는 동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와 관련된 전치사를 많이 익혀놓는 것이 좋겠죠. 자, 12단원 전치사를 끝냈고요. 접속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접속사는 말 그대로 팔품사 중에서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 세 가지는 성분이 되지는 않고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functional word, 기능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접속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대등한 성분을 연결하는 기능이다. 연결하는 기능. 그럼 대등한 성분이란 뭐냐? 단어면 단어, 구면 구, 절이면 절. 이래서 이 단어와 단어끼리 연결하거나 구와 구, 절과 절, 대등한 성분을 연결하는데 단어와 구, 구와 절, 단어와 절 이런 식으로 결합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접속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접속사란 대등한 성분을 연결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접속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등위 접속사와 하나는 종속 접속사.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얘기했을 때 종속 접속사라는 말 들었을 때 종속 접속사는 주절과 연결되어지는 절이 종속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종속절이라는 말을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져요. 이 종속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동사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절과 종속절로 연결되어진 문장을 우리가 복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문. 그러면 종속절이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종속절이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세요. 종속절이란 접속사로부터 시작된 절이 나머지 절, 그 나머지 절이라는 것이 바로 주절이니까 나머지 절하고 주절 가로쳐서 표시하면 되겠죠. 절의 일부분이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종속절의 가장 큰 특징은 접속사로부터 시작한다. 접속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연결을 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그 접속사로부터 시작된 절이, 그랬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로서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 문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다시 연결되어지는 문장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문장은, 연결되어지는 문장은 바로 주절 문장의 종속절에 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SV, 접속사 SV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종속절이다 하면 되겠어요. 일부분이라 하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의미 요소에서 얘기했었을 때 N, V, A, AD를 얘기했으니까 동사 자체는 절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절이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동사 자체가 절의 성분이니까. 그렇다면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미 요소는 N, A, AD.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속 접속사 종속절을 이끌고, 그리고 종속절에 대한 개념을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란 뭐냐? 등위, 대등할 등자예요. 그 다음에 위치 위자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다. 뭐가? 연결되어지는 것 사이에 서로 대등한 성분이 연결된다고 그랬으니까 대등한 성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할 뿐이에요. 아까 뭐라고 하냐면 대등한 성분,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렇게 해서 대등한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종속 접속사는 거기서 단어와 단어의 연결, 구와 구의 연결, 이건 안 돼요. 대신에 절과 절끼리 연결해서 주절과 종속절의 결합이 바로 종속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는 주로 6가지입니다. and,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nd, but, or, so, for, yet 이 6가지를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크게 구별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종속 접속사란 성분과 성분의 형태적 결합. 형태적 결합. 그러면 그 반대로 등위 접속사는 성분과 성분 사이에, 즉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사이에 의미적 결합. 그 얘기는 뭐냐면 등위 접속사 자체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성분과 성분을 연결해 줄 뿐이다. 그래서 and는 병렬 또는 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or는 A or B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래서 선택의 접속사. but A but B, 바로 A와 B의 사이에는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의 결합. 그래서 우리는 역접, 반대로 접속한다. 그래서 역접, 의미적 결합이. 그 다음에 so 하면 so는 A, so B 하게 되면 A는 A로 인해서 B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so 뒤에 연결되는 B는 결과가 되는 것. 그래서 원인에서 인과, 결과에서 과를 뽑아서 인과의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for는 뭐냐? A for B 하고 된다면 so와는 연결 방향이 정반대예요. A so B에서 A가 원인, B가 결과라면 A for B 하게 된다면 A라는 결과는 for B, B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 또는 원인의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for는. 그 다음에 yet이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부사편에서 봤지만 부사일 뿐만이 아니라 at은 접속사로 쓰일 때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yet 속에는 반드시 부정의 의미. 우리가 부사에서도 at이 부정에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므로 똑같은 의미예요. 앞에 어떤 문장이 나왔든지 간에 yet 뒤에는 부정문이 나온다. 자, 그런데 그러면 but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A가 A but B 했을 때 A가 긍정이면 B는 부정이 돼야 되겠죠. but B 했을 때. 자, 그런데 A가 부정이면 but B는 긍정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but은 A와 B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대가 되는데 yet은 그것과 상관없이 yet 자체의 구문 속에는 마이너스의 의미, 부정의 의미가 있다. 이게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의 큰 틀에서 우리가 종속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가 있다.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의 기능이 성분과 성분의 대등한 성분의 연결. 그래서 단어와 단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동명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and B 했는데 A or B, A but B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A, B가 A가 만일에 명사다. 그러면 B도 당연히 명사가 돼야 돼요. 이 정도로 품사의 연결도 정확히 연결해야지 접속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접속사가 나왔고 앞에는 동명사, 뒤에는 투부정사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앞뒤로 연결되어지는 성분을 보고 그 성분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 그랬는데 여기서는 상관 A와 B 사이에 어떤 관계를 있느냐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관 접속사예요. 그래서 상관 접속사는 우리가 상관관계 등위 접속사, 상관관계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 얘기는 뭐냐면 A와 B 연결되어지는 성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등위 접속사로 연결됐을 때 A와 B 연결관계에서 어떤 것을 강조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상관관계로 연결되어지는 즉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A도 명사 B도 명사 이렇게 결합됐을 때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주어가 됐을 때 이 상관관계로
접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것이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사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상관관계 등위 접속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 부분 다시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